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발표였죠. 바로 CPI가 어젯밤 9시 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의 약발이 아직은 안 통한 걸까요? 지난해 같은 달 8.2% 올랐는데요. 예상치였던 8.1%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과 주거비 등이 고공행진하면서 물가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단지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어제 PPI에서 대략 유추를 해봤듯이 음식료가 예상보다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한다는 점을 다시 알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방 압력은 여전해 보입니다. 외신에서는 연준이 엄청난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나온 결과라서 더욱더 주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격적인 긴축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이죠. CNBC는 물가를 통제하려는 연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FOMC 때 100bp 인상에 대한 전망은 0%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장 다음 달부터도 울트라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러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재밌는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연준과 파월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네요. 금융시장은 여기에 따라서 CPI에 곧바로 반응을 했죠. CPI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영국의 감세 정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중이었습니다. 다만 CPI 발표 이후 곧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CPI가 심폐소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마음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사실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유가 반등으로 에너지부터 반등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PI 과민 반응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피크 아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강했던 기업들의 실적에 안도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적인 과매도를 보인 시장에서 매도세가 메마르면서 반대로 강력한 쇼스퀴즈의 랠리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역시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다수 나옵니다. 지금까지 CPI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CPI 발표가 앞으로 바이든의 중간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바이든의 선거를 보면 11월 8일에 중간선거 날짜가 시작됩니다. 이번 CPI는 중간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죠. 따라서 외신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경제 성적표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신들의 평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백악관과 집권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서 경제는 강력하게 회복이 됐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해결하지 못한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주택시장에서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압류되면서 주택수가 지난 3개월 만에 모두 9만 채를 넘겼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불안을 느꼈던 걸까요? 바이든은 CPI 발표 이후 성명을 냈습니다. 공화당 위원들의 최선호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CPI 탓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쏠리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발언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백악관은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자 바이든은 급기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 나오면서 처방약 같은 조치를 내놨죠.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법안의 단기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ABC 뉴스도 함께 보시면요.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물가 안정에 결국 실패했다는 인식이 커질 경우에는 그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외적인 외교 안보 현안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폴리티코 외신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견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큰 걸림돌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가 연임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이번 CPI 발표 그리고 한 달 앞둔 중간선거 이번 지표가 미칠 영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앵커 브리핑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해주시죠.